이 책은 총 10편의 으스스한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1. 허수아비. 방송국 PD인 주인공은 촬영을 위해 신입 카메라맨과 지방으로 간다. 고속도로에 사고가 있어 국도로 이동하여 가다가 뭔가 튀어나와 피하다 차가 노송나무를 들이받고 저녁이 되어 그 근처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한다. 사고 현장에서 이상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죽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는데 그 여자는 이 마을에 사는 여인으로 최근 딸이 죽어 정신이 이상해진 여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 마을에서 많은 양의 허수아비들을 보게 되고 이 허수아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증명된 사실. 물리학자인 주인공은 구인 사이트에서 물리학자를 구한다는 연구소에 합격하여 연구소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 연구소에서 영혼의 존재는 이미 증명되었으니 죽은 후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연구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리고 귀신을 보는 여자아이의 도움을 받으며 영혼이 나타나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를 진행하며 그는 결국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3. 이화령. 사이클로 무박국 토종주에 나선 주인공이 한 살인자를 만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다. 4. 위탁관리.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근근히 살아가는 수현에게 친구 중혁이가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정발금을 한 사람을 소개해준다. 첫 만남에서 술을 마시는데 눈 떠보니 아무 기억이 나지 않고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항문에서 비닐 같은 것이 나온다. 수현은 이상하게 여기지만 금세 잊는다. 정발금을 다시 만나고 그들은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저녁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항문에서 거즈 손수건이 나온다. 정발금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날엔 기억이 없고 항문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일이 계속되는데 5. 그네. 가정주부인 주인공에겐 어린아들 성욱이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성욱의 친구 민재가 얼마 전에 행방불명되었다. 그 사건 때문에 민재 엄마는 수시로 전화해서 어린 성욱에게 사건 당일의 일을 집요하게 물으며 성욱을 괴롭힌다. 어느 날 민재 엄마가 성욱이네 집에 찾아와 성욱이를 붙잡고 민재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괴롭히다 성욱이에게 민재를 죽였다며 몰아세운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는 뭔가를 얘기하는데 6. 천장세. 상당히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야기로 이런 류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열심히 일을 해서 사글세에서 월세로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핑계로 나가라는 것이다. 그는 전에 친구가 한 말을 떠올리고 월월세를 놓기로 하고 월월세를 공지하자 한 부부가 월월세로 들어온다. 호기심 반으로 내놓은 것인데 실제로 화장실을 월월세로 들어온 부부가 있다니. 그들은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얼굴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 있게 되는데 자기 침인 줄 알고 그냥 지낸다. 그는 승진하여 이 도시를 벗어나야 할 기회가 오고 월월세를 정리하려 하는데 그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한다. 천장에 새를 놓았다는 것이다. 친구가 전에 말했던 천장새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천장에 사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춘장으로 올라가는데 7. 완벽한 죽음을 팝니다. 죽음을 원하는 상태대로 만들어 제공한다는 기발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태호는 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조차 없이 병원에 입원하자 가산이 기울고 병원비에 쪼들리다 못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꿈에서 한 남자가 명함을 주고 찾아오라고 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아침 그의 머리맡에 꿈에서 본 사람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는 명함의 주소를 찾아 상담을 하러 가서 그 남자를 만난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제안을 하는데 8. 이른 새벽의 울음소리. 아내 대신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는 남자인 주인공은 요즘 아이가 새벽마다 우는 바람에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다. 겨우 늦은 새벽에 잠이 들면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의 식사를 못 챙겨줘서 거친 성격의 아내에게 욕지거리를 들으며 힘들게 버티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누군가 집 앞에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발견되고 며칠 후엔 아내의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집에 찾아와서 집에 누군가 있는지 살피고 가는 것이다. 그리곤 회사에 전화해서 아내가 무단결근하고 집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전화를 하는 것이다.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며 나갔는데 회사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그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집안일을 하는데 처제가 웬 남자와 집을 찾아온다. 그리곤 알 수 없는 소리들을 늘어놓는데 구 고속버스. 성식은 아내 회진 몰래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영. 오늘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도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자리를 놔두고 한 남자가 성식의 옆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슬슬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남자. 그 남자는 킬러로 두 여자 중 누군가로부터 다른 여자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하고 왔다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는 성식을 죽이기로 했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아내면 살려준다는 말을 하고 성식은 단서들을 가지고 살해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버스 안에서 살해 위협을 받는 남자의 이야기. 10터 도어. 쉰이 넘은 제1교포 와타나베가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별장에 구경을 가자는 말을 한다. 그를 따라 그의 별장에 간 나는 그에게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 2층의 한 방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층에 올라가서 와타나베로부터 그 방에 있는 그림과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8년 전에 미술가였던 와타나베의 조카가 그를 찾아와 그림을 구매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2년 동안 여러 차례 조카는 찾아오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그러던 2년 후 조카가 가지고 온 그림에 매료된 와타나베는 조카에게 제안을 한다. 1년 안에 죽어준다면 비싼 값에 그림을 사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그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는 우연하게 그 그림의 이상한 힘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들을 나에게 들려주는데 총 10편의 독특하고 기발한 단편 소설들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한다.